안녕하세요. 메타명리 준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3년 개묘년 경금일간의 신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에 앞서서 작년이었죠. 2022년 이민년에 경금일간이 어떠한 운의 흐름을 타고 있었는지 간략하게 짚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경금일간은 작년에 천간으로 임수가 식신의 기운에 해당하고 지지로는 임목이 편재 기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에 절지에 놓여져 있었죠. 사실 경금일간 분들은 2020년 경자년으로 한번 돌아가 보셔야 해요. 경자년은 천간에 나와 똑같은 경금이 나타나는 해가 돼서 복음의 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지지까지 똑같아야 복음운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천간만 같아도 복음운에 해당합니다. 내가 나를 만나는 운이죠. 내가 거울을 보게 되는 운인데 이때 내 자신을 스스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해요. 사실 이 복음의 해가 터닝 포인트가 되는 굉장히 인생의 중요한 그러한 시점이 됩니다. 이때 당시에 나를 차분히 돌아보고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내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신 분들은 향후 10년까지 나의 인생의 궤도가 올바르게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2020년 경자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가 됐어요. 코로나가 창궐했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때 당시에는 활동성이 많이 줄어들지만 그래도 내가 나를 돌아보기엔 참 좋은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1년은 신축년이죠. 신축년에는 이 축이라는 글자 자체가 천을기인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2020년 경자년에 나를 잘 돌아보신 분들은 2021년 신축년의 시기에 천을기인에 해당하는 해가 돼서 귀인의 인연이라든지 아니면 아이템 혹은 여러 가지 귀한 것들에 대해서 인연이 생기는 그러한 시기가 되는데 이때를 잘 활용하신 분들은 2022년 이민년으로 돌아와서 현재죠. 이때 시기에 내가 활동성을 열어가면서 활동을 사업적인, 직업적인 그리고 재물 활동의 반경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시기가 돼서 쭉 앞으로 4년 동안 상승하게 되는 그런 흐름에 타게 돼요. 볼까요? 올해는 천간으로 상관이고 지지로는 정제죠. 그리고 2024년은 천간으로 또 편제가 되고 지지로는 편인이 돼요. 그리고 2025년부터 이제 화기운의 시대가 들어오는데 이때부터 관기운이 쭉 상승하죠. 천간으로는 정제가 되고요. 2022년 이민년에 지장간 안에 간목이라는 편제가 록지에 생겨요. 무토라는 편인도 생으로 장생하지만 병화라는 또 편관도 장생하게 되고요. 이민년에 스타트를 끊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활동성에. 신축년까지는 내가 무언가 나를 돌아보게 되고 2022년에 2021년에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귀한 인연이라든지 사업 아이템이라든지 향후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것들을 만나게 되고 2022년에 그것을 바로 사용하게 되는 그래서 나의 활동 반경을 쭉 열어가는 그러한 시기를 만나게 됩니다. 갑이 록지죠. 편제예요. 굉장히 해외까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요. 나의 활동 반경이 넓어지게 되는데 2023년에는 또 이 편제가 왕지로 가죠. 또 정제도 이때는 또 록지예요. 을목 자체가 또 이제 갑진년에는 정제가 왕으로 되고요. 편제가 쇠로 돼요. 결국은 이 4년 동안의 시기에 경금일간 분들은 굉장히 수확이 있는 그런 시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2025년 이때부터 또 쭉 관적인 그러한 브랜드라든지 혹은 나의 자리, 명예를 굳히게 되는 그러한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경금일간 분들은 2022년부터 굉장히 또 바쁜 그리고 결과를 맞이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자, 그것도 사실 준비가 된 분들,
2022년에 나를 돌아보고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셨던 분들, 그리고 2021년에 그러한 고민을 하셨던 분들이 그러한 귀한 인연을 만나게 되신 분들, 그분들은 2022년부터 굉장히 활동성이 넓어지게 되고, 내가 앞으로 향후에 10년 동안 혹은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내가 어떠한 활동을 구체적으로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정립이 된 거예요. 굉장히 길하죠. 그런 분들은 이번 이민년부터 4년간의 기간 동안 굉장한 수확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자, 그럼 공통적인 부분 여기까지로 하기로 하고 이제 일주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경자일주. 경자일주 분들은 지지에 자수라는 상관을 깔고 계시고 사지에 놓이신 분들입니다. 경자일주 분들은 보통 정신 연령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 와중에 튀지는 않지만 내가 갖고 있는 상관적인 능력, 실력, 말빨, 이러한 재치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지장간 안으로 볼게요. 지장간 안은 임수 식신이 왕지에 놓이고 개수 상관이 록지에 놓입니다. 식상의 기운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죠.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말로 벌어먹는 세월이 있을 정도로 그러한 차분하지만 촌철살인 같은 그러한 재치 있는 입담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한 분들이 2023년 개묘년 어떠한 운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볼게요. 천간 개수는 상관에 해당하게 되고 지지는 묘목이 정제에 해당하게 됩니다. 천간 개수 상관은 묘목에 장생을 하고 있죠. 계속적으로 올해는 무언가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생각, 새로운 아이템에 관련된 그러한 생각들이 자꾸 떠오르는 해가 돼요. 작년까지는 식신의 기운이었죠. 식신의 기운은 뭔가 내가 꾸준히 변칙을 주지 않고 정기적이고 정규적인 그러한 생각들, 아이템들, 일거리들이었다고 하면은 올해는 그것에서 약간 변형을 준 그러한 새로운 아이템을 생각하게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마구 샘솟는 그러한 한 해가 돼요. 잔머리를 굴리게 되기도 하죠. 잡생각도 많아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긴 돼요. 하지만 이 개수는 나의 지장간 안에 있던 상관이 투출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내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런 아이디어라든지 그러한 재주 능력, 그러한 아이템들을 새롭게 투출시키고 그것을 실행해보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 아이디어, 새 아이템이 마구 떠올라서 내가 실행해 보다가 사실 이렇게 되면 실수도 많이 발생을 하죠. 상관이란 것 자체가 그러한 시도 끝에 실수가 있기도 하고 또 성취도 있기도 한 그런 한 해가 돼요. 규칙적이고 정규적인 그러한 스타일의 식신과는 다르게 약간의 변칙을 두기 때문에 내가 편법을 사용하게 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도 해요. 자, 그럼 지지를 볼게요. 지지는 경금이 묘를 보게 되면 정제에 해당하죠. 정제에 내가 태지에 놓여 있어요. 정제라는 것 자체가 내가 꾸준히 근면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이면서 발전을 이뤄나가게 됩니다. 어느 쪽으로 발전을 이루게 될까요? 네, 맞죠. 재물적 환경이죠. 재물적 환경에 있어서 내가 근면성실하고 꾸준하게 활동을 추구해 나가면서 나의 재물적 환경의 발전을 잘 이루게 되고 보상과 성취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됩니다. 금전적인 측면이 되겠죠. 또 상관생재하는 그러한 한 해가 돼서 나의 새로운 아이디어, 나의 활동력, 나의 재주 능력, 말빨, 재치로 새롭게 태어난 생각과 아이디어, 기획으로 꾸준히 재물 활동을 추구하게 되는 그러한 한 해가 됩니다. 결과를 본다라는 거죠. 지지를 볼게요. 지지는 자묘 형살이 돼요. 그리고 육해사일에 놓이고요. 다만 주의해야 될 점은 형살에 놓이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마찰이라든지 다툼, 소송, 관제 송사 이런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돼요. 상관적인 행위를 하게 돼요. 이게 변칙적이고 편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내가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했다가는 관청의 질타라든지 혹은 소송이 날 수도 있고 다툼이 날 수도 있고 뭐 구설에 오를 수도 있고요. 이 상관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즉흥성에 해당하잖아요.
즉흥적으로 무언가 일을 저지르기 전에 절차를 한번 잘 보시고 내가 이게 위법하는 모습은 없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 또 주변의 조언도 받으시고 그런 다음에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학생분들은 이럴 때 사실 정제의 기운이 재성 기운이 공부가 잘 안 되죠. 그런데 정제는 그래도 근면성실하게 출석은 할 수 있는 그러한 운이 돼요. 그런데 상관이라는 일탈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어요. 땡땡이를 친다든지 그러한 모습이 자꾸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 상관적인 모습은 나한테서 투출한 거기 때문에 상관적 기질을 갖고 계신 경자일주 학생분들은 이럴 때 출석은 했는데 열심히 숙제도 잘 해갔는데 그 와중에 일탈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서 공부에 집중을 조금 저하되는 그러한 현상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도 꾸준히 근면성실한 모습은 보여주고 있어서 그렇게 큰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어 보여요. 적절하게 일탈하고 싶을 때는 일탈해도 되죠. 뭐 위법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그러나 자기 본분에 맞게 근면성실하게 그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보상과 성취가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 공부 계획을 잡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직장인분들은 이럴 때 꾸준히 근면성실하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꾸준히 일을 하고 그에 따른 내가 보상과 성취가 안정적으로 성취되는 그러한 한 해가 됩니다. 지장간 안에 간목이라는 편제가 왕지에 놓여 있죠. 또 을목이라는 정제가 록지에 놓여져 있죠. 재성 기운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결과를 보게 될 수 있어요. 내가 무언가 꾸준히 추진해 왔다면 올해는 결과가 나서 내가 보너스를 받게 되든 아니면 연봉 인상이 되든 또 뭐가 있을까요? 인정을 받게 되든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수 있는데 너무 그렇게 나의 결과가 좋아지다 보면은 나의 상관적인 행위가 투출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주변과 좀 다툼이 있을 수 있고 구설이 있을 수 있고 좀 시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올해 내가 좀 잘 나간다 해도 언행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자분들은 이럴 때 내가 기존에 식신적인 나의 아이템도 있었지만 상관적인 그런 아이템도 록지에 놓여서 굉장히 잘난 아이템이에요. 잘난 생각이고 잘난 그런 기술, 능력 다 되는데 그게 투출되고 또 묘목에서도 또 받쳐줘요. 그래서 상관생재하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결과가 좋게 나타나긴 하는데 꾸준히 하시던 일 계속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무리 식신적인 그러한 아이템이 아니라 상관적인 좀 변칙적이고 퓨전스러운 그러한 일을 하시더라도 결과는 정제로 나타나요. 그 속에는 또 가끔씩 편제라는 간목이 왕지에 놓여서 보상도 주어지게 되긴 돼요. 그런데 너무 탈법적인 행동 하게 되면은 혹은 편법스러운 그러한 상관적인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되면은 육회살이 놓이기 때문에 관청에 질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절차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절차 무시하지 마시고 잘 알아보시고 내가 위법하는 행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조금 검토하시고 주변의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자묘 형살도 놓였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소송 관제송사 걸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요 점만 좀 주의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남자분들, 여자분들 볼게요. 미혼자부터 먼저 할게요. 미혼자분들은 특히 남자분들 연애운도 올라가고요. 결혼운도 괜찮습니다. 이 정제 속에는 편제도 있고요. 정제도 있고요. 올 한 해는 여자복이 있는 한 해가 돼요. 그래서 자묘 형살이 들은다라는 거는 미혼자분들이 내 안방을 좀 정리할 일이 생긴다라는 건데 결혼을 추진하게 되기도 해요.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으니까. 그죠? 상관이란 것 자체가 내가 갖고 있었던 나의 상관적 기질인데 그것은 즉흥적으로 좀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결혼에 초고속 결혼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으로써 내 안방을 정리하고 새로운 여자분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정처가 됐겠죠? 묘목은 정제에 해당하니까. 그래서 와이프성에 해당하는 배우자성에 해당하는 여자분이 내 안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뭔가 이사할 일, 이동수도 있고요. 살림을 합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럼으로써 형살이란 것 자체가 또 물건의 교체 수리도 되거든요. 물건을 교체 수리할 수 있어요. 내가 기존에 쓰던 물건은 좀 갖다 버리고 새로운 물건을 드린다든지 그게 뭐겠어요? 혼수죠. 그렇게 나의 안방 정리를 다시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연애운과 결혼운이 약간은 다소 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돼요. 화기운에 해당하는 병화라든지 정화라든지 오화라든지 사화가 이때는 격각을 일으킨다든지 혹은 나의 관을 좀 치게 되죠. 그리고 병화 같은 경우는 욕지에 들고 정화 같은 경우는 또 병지에 들어서 그렇게 연애운이 좋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결혼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혼자분들은 이때 배우자 관계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묘 형살이 들어요. 자묘 형살에다가 내가 육해살도 듣죠. 무언가 내 마음대로 그렇게 관계에 있어서 편하게 흘러가는 흐름새는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형살이란 것 자체가 자꾸 나와 상대방의 의견을 조정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다시 새롭게 재정립하고 의견을 다듬고 붙일 건 붙이고 잘라낼 건 잘라내고 그러한 과정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배우자 관계를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육해살이기 때문에 내가 남자분들은 특히 배우자 일에 있어서 내가 무언가 배우자를 도와야 되는 배우자가 나를 의지하게 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가 있으니 근데 그것이 이제 내가 능력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능력이 안 되는 상태에서 배우자가 나한테 너무 의지하려고 하면은 조금 힘들어질 수가 있죠. 그 와중에 의견의 다툼과 의견 차에 대해서 조정을 해야 되고 다듬고 깎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 한 해가 될 수 있으니 배우자와의 관계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경자일주의 계묘년 신수를 알아보았습니다. 경자일주분들 결과를 볼 수 있는 올 한 해 하시던 일 꾸준히 잘 하시고 성취하셔서 긍정적이고 행복한 그리고 즐거운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경인일주분들. 경인일주분들은 지지에 임목이라는 편제를 깔고 앉아 계시고 절지에 놓이신 분들이죠. 나의 활동성과 활동의 반경이 굉장히 크신 분들이 많아요. 해외로도 왔다 갔다 하시고 국내라면은 이곳저곳 출장도 많이 다니시고 이러한 역마성을 띠고 있고 나의 보폭이 굉장히 크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의류업에 종사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도매업, 특히 의류 도매업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지장간환을 볼게요. 무토라는 편인이 생지에 놓여있죠. 병화라는 편관이 생지에 놓여있고 간목이라는 편제가 록지에 놓여있습니다. 딱 봐도 무언가 나와 음양의 짝이 다 맞지 않아요. 그래서 재미를 굉장히 추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 편관이 생지에 놓인다는 점인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남편분의 활동성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많아요. 사회적인 활동을 굉장히 꾸준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다만 나와 음양의 짝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정서적인 면에서는 다소 안정감이 떨어지고 만족감이 떨어지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지장간 간목은 록지예요. 이 부분이 눈에 띄는데 일단 재물복이 당연히 있어 보이죠. 그런데 씀씀이도 굉장히 커질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셔 보여요. 경인일주는 재물 관리에 조금 힘써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일주가 됩니다. 또 절지에 놓이기 때문에 좀 겸손한 모습으로 또 그런 모습까지 탑재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또 굉장히 괜찮겠죠. 자, 그러한 분들이 2023년 계묘년 만나게 되면 어떻게 운이 발현되고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인가 볼게요. 천간은 계수 상관이에요. 장생하고 있죠. 묘목이라는 정제에서. 꾸준히 올 한 해는 내 머릿속에 온통 새 아이디어와 새 아이템, 잡머리, 잡생각 이런 것들이 계속 떠올라요. 그런데 작년까지는 식신이 세운이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좀 규칙적이고 무언가 변화가 많지 않은 그러한 나의 일거리, 그러한 아이템이었다라고 하면은 올해는 좀 변칙적이고 퓨전스러운 그러한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아이디어가 마구 떠오르게 돼서 추진하게 돼요. 그래서 상관생제하여 나의 재물 활동을 좀 더 열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럴 때에는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안 해봤던 것들을 약간 변칙적으로 좀 구해보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실수가 날 수가 있는데 요점은 뭐 실수를 좀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추구해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또 긍정적일 수 있죠. 또 그러한 와중에 편법의 행위를 조금 할 수가 있어요. 이 상관이란 것 자체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조절하지 않고 좀 즉흥성이 있거든요. 편법적인 행위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주의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지지로는 묘목이 정제입니다. 내가 태지에 놓이죠 또. 올 한 해는 내가 좀 겸손한 모습으로 근면, 성실 이렇게 내 스스로의 직업 활동, 사회 활동을 구해 나가다 보면은 발전과 보상이 주어지는 해가 됩니다.
그런 성취가 안정적으로 주어져요. 주로 어떤 면에서요? 금전적인 측면에서요. 내 활동을 구하면서 활동이 금전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보게 되는 한 해가 돼서 긍정적입니다. 지지로 볼게요. 인묘방합이죠. 인과 묘가 만나면 목기운으로 똘똘 뭉쳐지죠. 자, 결과예요. 재성적 결과예요. 그러면서 연살이에요. 돈도 쓴다예요. 꾸미고 시장하고 이런 쪽에 내가 돈을 소비도 있어요. 쓰겠다예요. 하지만 이 재성 기운이기 때문에 이러한 한 해에는 꾸준히 재물 활동을 하면서 내가 내 스스로 또 소비도 하는 그런 한 해가 돼요. 활동성이 굉장히 늘어나죠. 좀 구체적으로 볼게요. 학생분들은 사실 이럴 때 공부가 조금 집중이 떨어져요. 재성 기운이어서도 마찬가지지만 정제라는 기운이 뭔가 꾸준하고 근면성실한 모습은 내가 보이긴 해요. 뭐 출석을 잘 한다든지 뭐 그러한 모습은 있지만 여기에 상관적인 나의 일탈하고 싶은 행위가 자꾸 투출되거든요. 그러면은 자꾸 땡땡이를 친다든지 열심히 출석했더라도 공부도 뭐 꾸준히 하고 뭐 숙제도 열심히 하고 과제도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자꾸 일탈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나와 인묘 방합을 하죠. 그럼 재성적인 목 기운으로 가게 돼서 자꾸 놀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그러한 유혹들 조심하셔야 돼요. 연살에 해당하기 때문에 또 도화성도 갖고 있죠. 그래서 자꾸 연애하고 싶고 연애의 감정도 들고요. 그래서 공부의 집중도가 좀 떨어질 수 있으니 요 점만 좀 주의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직장인분들 이럴 때 근면성실하게 내가 꾸준히 재물 활동을 구하면서 그 결과를 보기 때문에 연봉 상승이라든지 보너스라든지 뭐 상여금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 있어요.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또 이 안에는 편재가 왕지에 놓이죠. 그래서 뭐 보너스 상여금도 좀 기대해 볼 수 있고요. 또 연봉 상승의 그런 모습도 보이죠. 그런데 이제 구설이 자꾸 발생을 해요. 이것은 내가 자꾸 내가 올해 뭔가 잘 나가요. 작년부터 뭔가 잘 나가는 기운이 보여지니까 이에 따라서 내가 약간 편법을 쓰게 된다든지 혹은 이렇게 변칙적인 그러한 언행을 하게 되면 주위에 미움을 살 수가 있죠. 그러면은 구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부분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연살이기 때문에 내가 돋보이거든요. 또 돋보이게 되면은 뭐 질투를 받을 수도 있고요. 주변인의 시기 질투. 그 와중에 나는 조금 언행을 조심하여라. 이 정도만 조심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업자분들 올 한 해는 금전 융통도 좋고요. 판매라든지 매출에 있어서 상승하게 되는 좋은 한 해가 됩니다. 또 인묘 방합으로 내 안방까지 끌고 들어오기 때문에 또 목기운이 굉장히 올라가서 재성에 대한 결과를 내가 획득하게 되는 좋은 한 해가 돼요. 이럴 때 사업자 대출이라든지 뭐 법인 대출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구하고 계셨던 분들은 융통도 좋아요. 그죠? 그리고 편재라는 간목 십성이 왕지에 놓이는데 다만 실수가 조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결과가 잘 나기 때문에 이 돈이 큰 돈이 들어왔는데 자꾸 어딘가에 투자하려고 큰 돈을 투자하게 될 수도 있어요. 상관적인 그러한 즉흥성 때문에. 투기 심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 실수가 발생할 수 있어요. 들어왔다 나가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금전 관리에 조금 투기적인 마인드는 좀 지양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연살에 해당해 가지고 내가 금전 번 걸로 뭔가 사무실을 좀 개선시킨다든지 사무실 환경 개선 뭐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이런 거 가능해요. 차라리 그렇게 해서 좀 사무실 환경을 개선하고 뭐 직원분들의 처우를 개선시켜주는 그러한 꾸미고 치장하고 이러한 일들은 괜찮다라고 봐요. 차라리 투기보다는. 을목이라는 정제도 록치에 놓이기 때문에 올 해안에는 판매 매출 실적이 괜찮을 것으로 보여져서 아주 긍정적입니다. 남자분들, 여자분들, 미혼자부터 시작할게요. 자, 미혼자분들, 남자분들은 이럴 때 연애운 올라가죠. 결혼운도 돼요. 결혼운도 올라갑니다. 정제라는 그 육신 자체가 정처죠. 배우자감이죠. 배우자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배우자가 인묘 방합으로 옵니다. 방합으로 오는 게 뭐예요? 똘똘 뭉쳐서 온다라는 거죠. 게다가 연살이죠. 내가 결혼을 하게 돼서 시선을 받게 된다든지 집을 꾸민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해요. 그러면서 또 돈도 벌면서 돈도 쓰게 되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연애하시는 분들이 이럴 때 일탈하게 돼요. 실수도 많이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연애운이나 결혼을 하실 때 좀 차분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긍정적인 운이에요. 기혼자분들, 올해 기혼자분들은 괜찮습니다. 관계도 좋고요. 관계 오케이예요. 다만 이제 남자분들은 이런 시기에 외부와의 이성 관계를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나는 이미 편재라는 나의 배우자가 있는데 또 정재라는 또 다른 여자가 또 다가오게 되는 것도 되거든요. 이럴 때는 이성 관계를 좀 깔끔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혼자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내가 상관성이 자꾸 투출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상관이라는 것 자체가 또 관을 극하게 돼요. 관은 뭐예요? 남편이죠. 그래서 남편한테 나의 의견이 강해지면서 말다툼, 상관이라는 것 자체가 말실수라든지 뭐 구설을 발생하게 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행위들, 구설 행위를 좀 자제하시는 게 좋아요. 구설 행위라는 게 뭐예요? 내가 좀 말실수를 좀 덜 하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올 한해는 인묘방합이기 때문에 또 돈도 들어오고 굉장히 결과를 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니까 또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여자분들 자식 있으신 분들은 자녀분이 또 올 한해는 또 활동성도 좋아지고 다만 너무 튀어오르는 기운이기 때문에 자녀분을 대할 때 힘에 부칠 수도 있어요. 너무 활동성이 좋아지게 되면은 그 부모들은 자식의 활동성이 갑자기 튀어오르게 되면은 그것을 다 케어해 주기가 조금 힘들잖아요. 금생수로 또 내 기운을 또 줘야 되니까요. 하지만 이제 자녀분의 활동성도 올라가게 되니까 나름 긍정적인 그런 한 해가 될 거로 보여져요. 자, 여기까지 경인일주의 2023년 개묘년 신수를 알아보았고요. 경인일주분들 올 한 해 이런 결과를 잘 만드셔서 올 한 해 성취했던 그러한 발전과 보상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긍정의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하세요. 다음 경진일주. 경진일주분들은 지지에 진토라는 편인을 깔고 앉아 계시고 양지에 놓이신 분들이죠. 경진일주분들은 또 괴강살에도 해당이 돼요. 전문가 집단에 소속돼서 나의 자격 면허를 사용해서 직업 활동을 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주로 검찰청, 검사 이런 분들이 경진일주인 분들이 계세요. 지장간을 볼까요? 을목 정제가 관대지에 있고 계수, 상관이 양지에 놓여 있고 무토, 편인이 관대지에 놓여 있습니다. 상관폐인이라는 특수한 전문 자격 기술 면허를 가지고 이렇게 상관 생재하시는 모습이 돼요. 일반적인 그러한 분야가 아닌 전문가 직업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2023년 개묘년의 경진일주가 어떠한 일을 맞이하게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볼게요. 천간은 똑같죠? 상관이에요. 묘목 정제에서 생을 받고 있습니다. 자꾸 잡머리, 잡생각 이러한 생각들로 가득한 한 해가 될 수가 있어요. 뭐 새로운 아이디어도 있고요. 새로운 아이템도 있고요. 다만 좀 실수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작년 이민년의 임수는 식신이었기 때문에 내가 변칙적이지 않고 규칙적이고 정규적인 그러한 아이템이나 생각들을 하면서 추구해 왔다라고 하면은 올해는 좀 변칙적이고 좀 편법스러운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러한 아이템을 추구해 보고자 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상관생재하게 되면 실수나 편법을 사용하게 되죠. 또 실수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러한 점만 좀 주의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지지로 볼게요. 지지로는 정제죠. 내가 태지에 놓여요. 좀 겸손한 마음으로 임하시게 되면 근면, 성실한 모습과 겸손한 마인드로 이렇게 직업 활동과 재물 활동을 구하시게 되면은 꾸준한 금전적인 보상과 성취가 있기 때문에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또 안정을 찾게 되죠. 괜찮은 한 해예요. 자, 지지를 볼게요. 지지끼리는 진과 묘가 만나면 묘진 방합입니다. 방합을 하게 되면서 목기운이 창출되죠. 목기운은 또 재성이에요. 결과를 본다라는 거죠. 재물의 기운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현금의 흐름과 금전, 유통, 융통 잘 된다라는 거죠. 다만 묘진해, 묘진천이 있긴 한데 그 부분은 뭐 신수에 있어서 그렇게 제가 중점을 두지는 않고 있어요. 6햇살이죠.
육해살이라는 것 자체가 다만 조심해야 될 게 내가 그러한 편법적인 행동 하면서 내가 실수가 발생하면은 이 육해살로 연결이 되면은 관청의 질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관이란 것 자체가 내가 무언가 즉흥적이고 편법을 좀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규정에 있는 좀 위법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절차를 무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절차를 무시하게 되면 당연히 제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관청의 질타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돼요. 그 점은 조금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볼게요. 학생분들은 이럴 때 꾸준히 출석하고 꾸준히 과제도 잘하고 숙제도 잘하고 그러한 한 해가 되긴 하지만 내가 자꾸 일탈하고 싶어져요. 상관이 뭐예요? 위법행위, 뭐 절차를 무시한다라는 거죠. 땡땡이도 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러한 그 행위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석과 뭐 숙제라든지 이런 거는 잘 할 수 있는데 다만 상관적인 일탈의 행위를 하기 때문에 나 일탈하고 싶어. 나가서 놀고 싶어. 좀 뭔가 좀 하고 싶어. 라는 그런 행위 때문에 공부에 대한 집중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요 점만 조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제 내가 편인을 깔고 있는데 또 정제가 와서 재극인을 하면은 나 좀 자극적이고 재밌는 거 좀 찾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에 대한 집중도가 좀 떨어질 수 있으니 이럴 때는 조금 일탈하고 싶더라도 조금 다시 상관생재하여 내가 다시 꾸준히 근면성실한 모습으로 나의 학업에 안정을 찾는 좀 그러한 태도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직장인 분들은 이럴 때 연봉 상승도 될 수 있고요. 보너스, 상여금 다 올라갈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지장간 안에 간목이라는 편제죠. 편제가 왕지에 놓여 있고 을목정제가 록지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물적 환경이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봉 보너스 상여금이 올라갈 수 있는데 다만 변칙적인 언행으로 좀 말실수라든지 행동의 실수가 있기 때문에 언행을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구설이 생깁니다. 구설이 강하게 생기죠. 자꾸 생기죠. 또 내가 잘 나가고 작년부터 결과를 냈기 때문에 나의 연봉 보너스 상여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주변에 시기 질투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언행을 반드시 주의하시고 말을 줄이세요. 실수가 내려가겠죠? 그러면 더욱 긍정적인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는 성취가 있어요. 괜찮습니다. 금전적인 문제는 안정이 되고 보상이 적절하게 주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됩니다. 사업자분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관청의 질타는 이 사업자분들도 많이 해당이 돼요. 내가 즉흥적으로 무언가 절차를 무시하게 되는 행위가 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게 왜 그러겠어요? 내가 올해 결과를 보게 돼요. 결과가 좋으니까 큰 돈이 들어왔다가 현금 흐름에 있어서 수입이 올라가게 되고 매출이 올라가게 되죠.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즉흥적으로 무언가를 절차를 무시하고 하고 싶은 거예요. 법인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법인 돈을 내가 그냥 막 써버린다든지 뭐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상관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되다 보면은 관청의 질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이죠. 뭐 배당으로 받아서 내가 법인 사업자분들은 뭐 배당으로 받든지 아니면은 적법한 그러한 월 급여로 내가 사용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회사 자금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마음대로 썼다든지 법인카드를 마음대로 막 썼다든지 그러면은 반드시 구설이 생기고 관청의 질타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올해는 그러한 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규칙을 좀 따라주시고 좀 즉흥성보다는 좀 계획적으로 움직이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편법이나 투기성 행위는 하면 안 되는 그런 한 해가 됩니다. 그 점만 좀 주의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남녀 볼게요. 특히 남자분들 연애 그리고 결혼 다 괜찮아요. 올라갑니다. 정제라는 나의 그 배우자성에 해당하는 정처죠. 나와 묘진 방합을 해서 내 안방에 들어와서 목국을 펼쳐요. 그러면은 여자 복이 올해는 따른다라는 거죠. 이렇게 쭉 들어와서 내 안방과 함께 방합을 하기 때문에 또 그래서 목기운으로 변하기 때문에 연애운도 가능하고 결혼운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함과 동시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행위도 보여져요. 그렇게 되면은 조금
구설이나 좀 실수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조금 마음을 차분히 하시고 연애를 하시고 결혼을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이럴 때 연애운과 결혼운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자분들은 남편성 혹은 남자에 해당하는 관기운이 격각이 되고 파살이 나기도 하기 때문에 게다가 또 상관이 계속 장생하죠. 나의 말이나 행위가 남자나 남편과 좀 말싸움을 하게 될 수 있어서 그러면은 관을 제살시켜 버린다든지 아니면 관을 극하게 되죠. 그러면 좀 다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조금 워워하시고 언행에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남자와 친구가 있으신 분들 아니면 썸을 타고 있는 남자가 있는 그런 여자분들은 조금 언행을 자제하시고 차분하게 대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기혼자분들은 특히 남자분들 내가 배우자의 일로 뭔가 책임과 그런 중심에 서서 내가 책임을 떠맡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조금 배우자와 관계를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관 행위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무언가 같이 배우자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데 내가 그것을 책임져야 된다든지 혹은 배우자분이 상관적인 일탈적인 행위를 해서 예를 들자면 투기를 했다든지 아니면 뭐 변칙적인 그러한 안 하던 행동을 하게 돼서 뭐 사고가 났다든지 그러면 내가 거기에 금전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의 중심에 서게 될 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관이란 것 자체가 자꾸 장생하죠. 예, 구설이 자꾸 발생할 수 있고 좀 실수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배우자가 근데 어쨌든 묘진 방합으로 오기도 하면서 묘진 해천으로 또 오기도 하기 때문에 약간은 관계에 조금 조심하시면 더욱 긍정적일 것 같아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나의 상관적 행위가 굉장히 올라가죠. 올해는. 그럼 상관은 관을 극해요. 그렇게 되면 남편분과 자꾸 말다툼을 할 수 있게 되고 말싸움을 한다든지 의견차를 자꾸 보이게 되므로 관계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그 점만 좀 주의하시면 더욱 긍정적인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경진일주분들 2023년 개묘년 한 해 근면성실하게 발전을 이루시고 성취와 보상이 안정화돼서 금전적인 결과치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긍정적인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다음 경호일주. 경호일주분들은 지지에 오화라는 정관을 깔고 앉아 계시고 욕지에 계시죠. 경호일주분들은 사실 성격이 굉장히 깔끔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청결에 굉장히 신경 쓰시고 조금 과하면 약간 결벽 같이 그렇게 청결에 집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대체로 언행에 있어서 굉장히 깔끔하시고 정도를 지키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자, 지장간을 볼까요? 지장간에는 병화라는 편관이 왕지에 놓여져 있고 기토라는 정인이 록지에 놓여져 있고 정화라는 정관이 록지에 놓여져 있죠. 기본적으로 관이 굉장히 강해요. 남편복이 있어요. 남편의 활동성이 굉장히 강하고 사회적인 활동이라든지 직업적인 면에서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남편복이 있다라고 봅니다. 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자식복도 있고 자신의 원칙과 가치관이 굉장히 확고하신 분들이 많아서 성격이 굉장히 깔끔하시고 담백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 2023년 개묘년 경호일주분들은 어떠한 운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알아볼게요. 천간은 똑같죠? 개수, 상관이 묘라는 정제에서 생을 받고 있어요. 꾸준히 올 한해는 잡머리, 잡생각이 계속 드는데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 아이템이 마구 떠오르는 그런 한 해가 돼요. 작년 이민년은 임수가 식신의 기운에 해당하기 때문에 뭔가 변화를 주지 않고 정기적이고 정규적인 그러한 생각과 아이디어, 사업 아이템이라고 쳤다라고 하면은 올 한해는 상관이라는 좀 변칙적이고 기존의 아이템이나 아이디어에서 약간의 변화를 주고 퓨전스러운 그러한 메뉴라든지 아이디어, 아이템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상관 생재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겠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당연히 실수가 발생을 하죠.
상관이란 것 자체가 기존 것에 변화를 주고 덧입히고 변화시키고 퓨전스럽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실행함에 있어서 실수의 단계는 반드시 있어요. 하지만 그 실수를 했다고 해서 낙담하실 필요가 없는 게 올해는 어쨌든 결과를 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편법스러운 그러한 행위만 아니면은 괜찮다라고 전 보여져요. 이 또 상관이 편법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이 편법에 해당하면 어떤 거예요? 내가 위법 행위를 할 수도 있고요. 뭔가 교묘하게 내가 좀 일탈하게 되는 행위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점만 좀 주의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지로 볼게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지로는 정제가 재성의 기운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과를 보는 거예요. 또 난 태지에 놓여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상관생제를 하게 되는데 겸손한 모습으로 근면 성실한 그런 자세로 재물적인 금전적인 성취와 보상을 발전시켜 나가고 안정화시키는 그런 한 해가 됩니다. 일단은 결과를 본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한 해예요. 지지끼리 볼까요? 오묘파예요. 파인데 이 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수에서 뭐 강조하는 부분은 아닌데 들여다보게 되면은 어,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안방궁과 파를 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관계를 좀 유의를 하셔야 되겠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정제, 나의 정제성에 해당하는 여자, 와이프, 배우자와 파를 하기 때문에 조금 관계에 주의하시면 뭐 긍정적일 것 같아요. 연살이죠. 연살이란 것 자체가 이렇게 상관생제에서 돈을 벌고 수입이 있고 안정적으로 보상과 성취가 있는 와중에 내가 또 상관적인 행위를 하러 돈을 쓰러 나간다라는 거죠. 뭐 일탈로 뭐 돈을 쓰고 싶다. 뭐 그렇게 되면은 뭐가 있을까요? 쇼핑. 예. 즉흥성이 있죠. 즉흥적으로 뭐 물건을 사고 싶고 돈을 쓰고 싶고 그런 행위가 또 해당이 되죠. 꾸미고 치장하고 아름답고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옷을 사러 나간다든지 화장품을 사러 나간다든지 뭐 그러한 행위가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금전적인 결과가 좋은 상황에서 내가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관성이 있기 때문에 안 사도 될 물건들을 뭐 사게 된다든지 그런 충동 구매는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히 볼까요? 학생의 경우는 자, 정제기 때문에 출석이라든지 뭐 숙제라든지 뭐 과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 하려고 해요. 그런데 올 한해는 개수가 묘해서 장생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상관적인 행동을 하려고 해서 일탈하게 돼요. 나 올해는 좀 일탈하고 싶어. 그럼 뭐가 있을까요? 땡땡이 칠 수도 있고, 무언가 공부를 함에 있어서 집중도가 좀 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또 출석과 숙제나 과제는 또 잘해요. 하지만 여기서 내가 자꾸 일탈하게 되면 연살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연애,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연애사가 발생할 수 있어서 공부의 집중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요 점만 조금 참고하셔서 학업에 큰 지장이 없게끔 그렇게 지내시면 긍정적일 것 같아요. 직장인분들, 올해는 나의 연봉, 보너스, 상여금 다 올라갑니다. 긍정적인 한 해가 돼요. 그럼과 동시에 또 일탈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되거든요. 언행을 조심하세요. 언행을 조심하셔야 되는 게 내가 잘 나가요. 작년부터 내가 잘 나가게 되는 그러한 위치에 놓여요. 결과를 보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언행에 있어서 좀 신중해질 필요가 있어요. 내가 조금 우쭐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언행을 무분별하게 하다 보면은 주변인들과 다툼, 구설 반드시 생기죠. 질투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주변에 시기 질투를 하고 있는 와중에 내가 언행에 좀 무리수를 둔다. 그러면 반드시 직장 내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데서 구설이 발생하니까 요 점만 좀 주의하시면 올해는 또 정제기 때문에 근면성실하게 그렇게 회사를 다니시면서 금전의 보상과 성취가 안정화되는 결과를 맞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상관적인 그러한 즉흥적인 말이나 그런 거는 조금 자제하세요. 사업자분들. 올 한해 사업자분들은 내가 어, 이것저것 생각나게 돼요. 뭐 신사업이라든지 신제품, 또 뭐가 있을까요? 신메뉴. 이런 것들을 꾸준히 창출시켜요. 꾸준히 만들게 되는데 이게 뭐 히트를 크게 친다라기보다는 올 한해는 내가 벌어들이는 그 매출,
수익, 이익이 꾸준히 상승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뭐 이게 대박의 히트 그런 거와는 약간 거리가 멀어 보여요. 대중에는 성공하는 그러한 신사업, 신제품, 신메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실수가 있습니다. 편제 간목이 왕지에 놓여 있고 정제 을목이 록지에 놓여 있죠. 기본적으로 목기운이 굉장히 강한 상태에서 이 편제라는 간목이 왕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내가 실수도 하는 거예요. 이런 신사업, 신제품, 신메뉴에 야심차게 투자했다가 그게 실패를 갈 수도 있어요. 상관이란 특징이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 점을 조금 주의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사업자분들이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큰 투기라든지 투기심 그런 게 아니라면은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무언가 상관적인 새로운 안 해봤던 퓨전 메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신사업, 신제품, 신브랜드 뭐 이런 거를 런칭하실 때는 조금 천천히 잘 검토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또 연살이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사업장에 인테리어에 투자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은 괜찮은데 뭐 굳이 필요도 없는데 내가 막 새로운 사업장을 열기 위해서 무리하게 뭐 계약을 하고 뭐 인테리어를 무리한 규모로 추구하시는 거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단계적으로 계단식으로 추구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남녀 볼게요. 자, 올해 특히 남자분들 연애운 좋고요. 결혼운도 좋습니다. 정제라는 그 육신은 안정화된 그런 이성 친구 혹은 뭐 내 배우자가 될 사람, 애인 다 됩니다. 근데 그 배우자와 함께 상관의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일탈하는 행위죠. 그렇게 되면은 약간 실수가 발생할 수 있어요, 관계에. 연애운이나 결혼운은 좋지만 관계에 살짝 실수가 발생할 수 있는 게 또 나의 정관과 이 정제가 재생관의 형태로 목생화가 잘 되면 좋겠지만 이게 또 오면 파살이 나기 때문에 약간의 실수, 연애 과정과 결혼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금 천천히 너무 즉흥성을 띠지 말고 계획적으로 진행하시면 더 긍정적일 것 같아요. 자, 여자분들은 이럴 때 나의 정관과 파살을 이루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조금 연애운이나 결혼운에 있어서는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상관이 계속 장생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은 남자 기운은 관을 극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말싸움이라든지 의견의 다툼 뭐 이런 것들이 좀 자주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언행에 있어서 약간 좀 신중하게 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기혼자분들은 이럴 때 오며 파살이 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배우자와 관계를 유의하셔야 됩니다. 파살까지 제가 뭐 그렇게 집중적으로 보진 않지만 그래도 조언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배우자 관계를 좀 유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와이프가 상관성을 같이 갖고 오기 때문에 와이프의 소비가 많이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와이프가 좀 일탈적인 행위를 하게 됨으로써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지장간끼리 보면은 재생살이 되고 재생관도 되긴 하지만 재생살도 되기 때문에 가정 밖에서의 이성 관계는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여자분들은 기혼자분들 나의 주관이 굉장히 세지고 나의 말과 언행이 주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생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자꾸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나의 언행으로 인해서 남편분과 의견차가 많이 나고 다툼, 마찰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상관적인 기운 자체가 관을 극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만 조금 주의하시면 올 한 해는 긍정적인 한 해로 맞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경호일주분들 올 한 해 근면성실하고 꾸준한 직업활동 영위해 가시면서 안정적인 금전의 보상과 성취를 꼭 이뤄내시는 긍정의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힘내시고 화이팅 하세요. 자, 다음 경신일주. 경신일주분들은 지지에 신금이라는 비견을 깔고 앉아 계신 분들이고 록지에 놓이신 분들이에요. 나의 두 다리가 튼튼하신 분들이죠. 기본적으로 자수성가의 기운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경신일주의 특징이 네 것과 내 것을 잘 구분해요. 공과사가 분명하다는 거죠. 이런 분들은 보통 법조계, 의료계, 금융계 이런 쪽에 진출해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지장간을 보게 되면
편인, 무토가 병지에 놓여 있고 식신, 임수가 계속 꾸준히 장생하고 있어요. 경금 비견이 록지에 놓여 있죠. 나의 뚝심과 독립성, 자수성가의 기운을 가지고 식신을 계속 사용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경신일주가 2023년 개묘년을 만나게 되면 어떠한 운을 맞이하게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볼게요. 천간개수 공통이죠. 상관이에요. 지지묘 정제에서 꾸준히 장생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올 한해는 잡머리, 잡생각, 새 아이디어, 새 아이템이 계속 생각나는 한 해가 돼요. 그런 와중에 실수를 하게 될 수도 있고 편법적인 행위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식신적인 행위를 주로 해왔다고 하면은 식신적인 행위는 뭐예요? 규칙적이고 일탈하지 않는 어떠한 특정 틀 안에서 하는 행위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한 일들을 추구해 왔다라고 하면은 올 한해는 좀 변칙적이고 변화가 가미된 그러한 퓨전스러운 그러한 아이템이라든지 아이디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생각들이 자꾸 나게 되는 한 해가 돼요. 지지를 보면 결과를 보죠. 결과는 또 나죠. 정제라는 결과를 보게 되는데 나는 태지에 놓여요. 조금 겸손한 자세로 근면성실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기본적으로 금전적인 발전, 보상, 성취가 안정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길한 한 해가 됩니다. 결과를 본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상관적인 그런 생각, 편법, 실수가 있을지언정 상관생제해서 결국은 결과로 귀결시킨다라는 거예요. 너무 무리한 상관적인 일만 아니라면요. 자, 그럼 지지끼리 볼게요. 묘신 원진기문관살이 걸려요. 이 부분은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또 육해살이 걸리죠. 이 육해살은 이 실수와 편법과 약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어요. 무언가 내가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상관적으로 즉흥성을 띠고 일을 진행하다 보면은 이런 실수나 편법 행위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위법 행위로 인해서 관청에 질타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하셔야 돼요. 원진 기문관살은 상관생제를 하고 있어서 결과는 보지만 좀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뭔가 이그러지고 찌그러지고 뭔가 오해, 원망, 집착, 애증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좀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우선 학생분들은 경신일주분들이 또 공부를 하면은 또 끈기 있게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재운이 듭니다. 재물운이 든다는 것 자체가 특히 남학생분들은 나 상관적인 행위도 하고 싶어. 공부도 이렇게 근면성실하게 출석 체크라든지 숙제라든지 과제는 잘 하는데 나 상관적인 일탈 행위를 계속 할 거야. 그럼 뭐예요? 연애죠. 연애를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상관적인 행위라는 것 자체가 또 땡땡이 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또 숙제나 과제는 또 잘해요. 하지만 깊이 있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집중도는 조금 다소 떨어지는 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분들은 이 점만 조금 참고하셔서 학업에 있어서 내가 조금 연애도 뭐 할 수 있겠지만은 학업에 너무 지장 가지 않는 선에서 그런 상관적인 행위를 하셔도 되지만 좀 근면성실한 모습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집중을 조금 하려는 그런 노력이 조금 필요한 한 해가 돼요. 다만 또 묘신 원진기문이 걸리기 때문에 내가 연애를 하더라도 특히 남자분들은 이럴 때 관계가 자꾸 틀어지게 되고 싸우게 되고 말다툼이 일어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일탈적인 행위를 하기 때문에 좀 뭐가 될까요? 좀 언행을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는 경신일주분들 모두 다 포함이에요. 자꾸 남과 특히 나의 이성 친구, 교우 관계 이런 데 있어서 언행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점만 주의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직장인 분들. 기본적으로 올 한해는 내가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월급, 연봉, 상여, 보너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길한 한 해가 돼요. 안정적으로 금전의 보상과 성취를 나갈 수 있는 그런 운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내가 상관적인 행위를 하게 되면 인간관계 구설, 시비,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작년부터 직장인 경신일주분들은 결과를 자꾸 만들어내는 그런 길한 운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당연히 금전적인 성취가 있고 일에 성취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됨으로써 내가 조금 즉흥적인 행위라든지 말 할 수 있기 때문에 언행에 이분들도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돼요. 내가 약간 우쭐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거든요. 내가 결과를 봤기 때문에. 그러면 주변인들로부터 시기 질투를 받죠. 구설 시비 다툼이 또 일어나는데 묘신 원진 기문이 걸려요. 그러면 주변 직장 동료라든지 그죠? 이렇게 인간관계에 오해, 원망, 집착, 애증의 관계가 형성이 돼서 내가 남을 원망하게 되고 남도 나를 원망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주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사업자분들은 이럴 때 육해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실수 편법이 이 관청 질타는 좀 사업자분들한테 많이 적용이 돼요. 자, 지장간을 볼게요. 편재 간목이 왕지에 놓이죠. 그리고 정제 을목이 록지에 놓여요. 결과가 목기운이라는 재성의 결과가 상당히 올라가게 되는데 이 편재가 왕지에 놓여 있다는 것은 내가 또 재물이 들어왔다가 갑자기 훅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 그 와중에 실수 편법이라는 상관의 육신이 들어오고 육해살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또 육해살은 원진 기문 간살도 같이 있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절차를 무시하게 될 수 있어요. 내가 뭔가 새 신규 브랜드, 신규 메뉴, 신제품, 신상품으로 내가 무언가 런칭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절차를 무시하면서 이렇게 상관생제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관청의 질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차를 좀 지키시고 또 만약에 내가 이렇게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내가 투기적인 행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법인 사업자 같은 분들은 법인 돈을 내가 갖다가 막 쓴다든지 그렇게 되면 당연히 관청에서 질타가 있겠죠. 그러한 부분을 조금 조심하시면 긍정적인 한 해가 돼요. 올 한 해는 매출, 판매, 이익이 다 올라가서 금전의 성과가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약간 실수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쨌든 결과는 보는 한 해이기 때문에 긍정적이긴 하지만 조금 일탈적인 행위, 충동적이고 즉흥성을 띠는 그러한 투기라든지 소비, 무리한 확장 이런 점은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남녀 볼게요. 남자분들, 여자분들, 미혼자분들, 특히 남자분들 연애운 있고요. 결혼운도 있어요. 다만 그렇게 묘신 원진 기문이 걸린다라는 게 뭐냐면은 지장간에 나와 정제가 을경합을 하게 되죠. 그죠? 그러한 연인이 생길 수가 있는데 관계가 약간 조심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묘신 원진 기문 관사이라는 것 자체가 오해, 원망, 집착, 애증의 그러한 모습을 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지장간 을경합으로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겨서 탁 만나게 되는 일도 발생해서 정식으로 사귀게 되고 관계를 맺게 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 모습 자체가 오해, 원망, 집착, 애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혼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안방궁을 이렇게 원진 기문을 하죠. 기혼자분들도 배우자, 관계, 환기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는 내가 별 말도 아니고 별 것도 아닌 것 같다가 서로 집착하고 원망하고 오해하고 애증의 관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미워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조금 관계의 환기를 시키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뭐 서로 여행을 같이 갔다 온다든지 싸울 것 같으면 자기야 이번에는 자기가 먼저 여행 갔다 와. 제주도 갔다 와. 갔다 오면 나도 또 갔다 올게 라고 해서 조금 떨어져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관계에 환기를 시키려는 노력이 조금 필요합니다. 자, 경신일주분들 이 점만 좀 주의하시고 올 한 해는 근면성실한 자세로 금전적인 보상과 성취를 발전해 나가서 안정화시키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랄게요. 항상 힘내시고 화이팅 하세요. 자, 다음. 자, 마지막 경술일주. 경술일주는 지지에 술토라는 편인을 깔고 앉아 계시고 쇠지에 놓이신 분들이죠.
경술일주도 경진일주와 마찬가지로 괴강살 일주에 포함됩니다. 주로 나의 자격 면허를 가지고 직업적인 활동을 구하시면서 자리를 가꾸시고 일구시는 그러한 전문직 종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지장간을 볼게요. 겁재, 그러니까 관대지에 놓여있고 정화, 정관이 양지에 놓여져 있고 무토, 편인이 묘지에 놓여 있어요. 보면 기본적으로 나의 자격 면허로 관인상생으로 살아가려는 모습이죠. 나의 전문성과 독립성 등을 가지고 말이죠. 그러한 경술일주분들이 2023년 개묘년에는 어떠한 운을 맞이하게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한번 볼게요. 천간은 공통이죠. 상관이라는 개수가 묘목, 정제에서 장생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올 한 해는 잡머리, 잡생각, 새 아이디어, 새 아이템에 대한 생각이 자꾸 들게 되는 그러한 한 해가 돼요. 작년 이민년의 경우는 임수가 식신이죠. 식신이란 거는 규칙적이고 정기적이고 정규의 큰 틀 안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아이디어라든지 아이템 또는 행동력 뭐 이런 기술 그런 거라고 치면은 이 개수라는 상관은 변칙적이고 불규칙적이고 무언가 변화를 가미한 퓨전 방식의 그러한 아이디어, 아이템, 생각 뭐 다 될 수 있죠. 그래서 상관생제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변칙적인 것들을 가지고요.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실수가 일어날 수 있죠. 기존에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생각들에 무언가 변화를 주고 뭔가 편법스러운 행위를 하게 되면서도 실수를 하게 될 수 있고요. 그 점만 조금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것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은 게 그렇게 상관생제하려는 그런 노력의 와중에 그런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는 것은 나의 성장 과정에 좀 필요했던 부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다만 무리한 실수만 아니라면 말이죠. 자, 지지를 볼게요. 경금이 묘를 보면 정제예요. 올 한 해는 내가 결과를 보는 한 해예요, 또. 기본적으로 현금 흐름이 괜찮아지죠. 내가 태지에 놓이는데 내가 기본적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근면 성실하게 나의 직업 활동과 재물 활동에 추구해 나아가면 금전적인 면에서 안정적으로 보상과 성취의 발전을 이뤄나가게 되는 그런 한 해가 됩니다. 긍정적이죠. 지지끼리 볼까요? 자, 지지끼리는 묘술 육합입니다. 그리고 연살에 해당해요. 올 한 해는 무언가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복합적이고 공동, 협업, 협력 이러한 부분을 테마로 두고 활동을 구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또 내 일지 군과 합을 하기 때문에 뭐 미혼자분들은 뭐 결혼이 성사될 수도 있고 또 기존의 기혼자분들은 무언가 배우자분과 협력, 협업을 해서 무언가 활동을 이뤄나가는 그런 일들도 발생하고요. 그러면서 연살이기 때문에 내가 꾸준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약간의 지연지체는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좀 자세히 볼게요. 자, 학생분들은 이럴 때 정제의 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출석 체크라든지 과제, 숙제 이런 부분은 근면성실하게 잘 합니다. 그런데 앞서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개수라는 상관적인 일탈 행위를 자꾸 일삼게 돼요. 그럼 뭐예요? 땡땡이를 치게 된다든지 혹은 내가 자꾸 학원 말고 다른 쪽으로 또 눈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볼게요. 자, 12신살로 연살인데 도화에 해당하죠. 연애운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공부에 대한 몰입도라든지 집중력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제가 연애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뭐 이렇게 상관적인 운이 들어왔을 때 일탈하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또 막습니까? 그런데 학생분들은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니까 조금 자제하시고 학업에도 이성관계에도 마찬가지지만 학업에도 좀 집중을 하시고 노력을 기울이시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또 묘술 육합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일이 일어나고 협력, 협업의 일이 일어나게 되고 또 연살에 해당하기 때문에 뭔가 꾸준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작업에 지연지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게 이제 관계적인 측면이에요. 관계적인 측면에서 공동으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연애가 될 수 있고, 또 그게 아니라면 뭐 친구와 내가 야, 우리 같이 주식 투자 동아리 만들어서 뭐 투자해 볼래? 상관적인 행위 해 볼래? 뭐 이렇게 함으로써 공동 협업이 일어나게 될 수도 있고요. 이성 관계 측면에서는 이제 뭐 제가 오기 때문에 또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연애사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나의 공부, 학업에 약간의 지연지체 있을 수 있다. 그 점만 참고하시고 학업에 무리 안 갈 정도의 그러한 생활을 좀 영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직장인 분들 볼게요. 이럴 때 내가 상관생제를 하게 돼서 나의 금전적 보상이 일어나죠. 자, 연봉, 월급 인상이죠. 혹은 뭐 상여금도 되고요. 보너스도 되고요. 상승하게 되죠.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수 있어요. 결과를 보니까요. 자, 그러면 그렇게 결과를 보게 되면은 또 거기서 나의 상관적인 일탈행위가 있을 수 있어요. 돈을 뭐 쓰게 된다든지 아니면 나의 언행에 무리수를 두게 된 확률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결과를 보고 내가 무언가 이루게 되면은 사람이 약간은 우쭐해질 수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또 식신편제, 식신생제운이었기 때문에 작년에도 결과가 있었는데 올해도 또 꾸준히 결과를 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변인들로부터 시기 질투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럴 땐 내가 언행을 조금 조심해야 돼요. 말수를 줄이고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게, 주변인들이 나한테 시기 질투를 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또 나의 언행에 무리가 가면은 다툼, 시비, 마찰, 구설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주변 대인관계, 직장인 분들이라면 직장 동료분들 뭐 다 포함이죠. 여기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점만 조금 주의하시면은 직장인 분들은 좀 긍정적인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자, 사업자분들 꾸준히 내가 상관생제를 하게 됨으로써 결과를 보죠. 매출, 영업, 이익, 판매 다 꾸준히 증가하고 결과를 보게 되는 긍정적인 한 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돈을 벌고 나면 꼭 상관적인 행동을 하려고 해요. 그럼 그 상관적인 행동이 뭐예요? 일탈이라 그랬잖아요. 충동적이고 일탈하고 약간 즉흥적인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게 무리수를 두게 되면, 자, 볼게요. 지장간 안을 보게 되면 간목이라는 편제죠. 왕지에 놓여요. 을목이라는 정제가 록지에 놓이고요. 자, 기본적으로 목이라는 재성의 기운이 굉장히 강한 상태예요. 그리고 편제가 왕지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내가 큰 돈이 들어오고 또 큰 돈이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가 즉흥적으로 돈을 벌게 되면은 또 무리하게 확장을 시킬 수가 있어요. 무리한 확장. 예를 들면 뭐 신규 제품 런칭이라든지 뭐 신규 아이디어, 신규 브랜드, 신규 상품 뭐 이렇게 뭔가 내가 무리하게 계획도 없었던 그러한 일들을, 무리한 확장들을 하게 되면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손해를 본다라는 것 자체가 큰 돈이 들어와도 큰 돈이 나간다든지 뭐 이러한 일들 발생할 수 있으니까 좀 계획성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상관이라는 특성 자체가 무계획성에 의해서 충동적이고 일탈적이고 즉흥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손재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죠. 실수를 줄이면 성공의 확률이 올라가니까 우리가 사업자분들은 올 한 해 조금 계획성을 갖고 일을 추진하시는 것이 좋아요. 또 묘술 육합이 나죠. 또 연살이에요. 무언가 꾸준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지체나 좀 약간 지연의 증상이 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점도 조금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하시게 되면은 묘술육합으로 또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와 또 돈을 만나서 또 관기운을 키워나가는 거니까 나의 회사, 브랜드, 간판, 조직 이런 것들을 키워나가게 될 수 있는 긍정적인 한 해가 될 수 있으니까 좀 인내심을 갖고 좀 생활하시고 사업을 좀 추진하시는 것이 긍정적일 것으로 보여져요. 남자, 여자 볼게요. 미혼자. 미혼자분들은 이럴 때 연애, 결혼은 다 올라가죠. 특히 남자분들이 더 그렇죠. 그러면서 여자분들도 포함이에요. 남자, 여자 다 포함인데 특히 남자분들이 더 그런데, 연애나 결혼에 있어서 상대를 만나서 이러한 연애운, 결혼운이 들어오게 됩니다. 특히 남자분들은 정제라는 육신 자체가 여성에 해당하기 때문에 바로 내 안방에 들어오죠. 육합으로. 관계 형성이 된다라는 거고, 결혼의 의미도 강하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묘술 합을 하게 되면서 관의 기운이
올라가게 되죠. 그럼 남자의 기운이죠. 네, 결혼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즉흥성을 띠기 때문에 약간은 워워하고 계획성을 갖고 추진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기혼자분들은 이럴 때 관계 괜찮아 보여요. 관계가 괜찮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내가 남자분들이라면 내 와이프에 해당하는 정제라는 십성과 나의 술토, 편인에 같이 합쳐져서 관의 기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럴 때 출산의 기운도 있어요. 임신, 출산 다 가능해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임신, 출산이 가능합니다. 상관이라는 십신이 장생하죠. 그렇게 되면 나의 자녀운 괜찮아요. 이럴 때 자녀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잘 활용해 보시고 노려보시는 길한 시기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경술일주의 2023년 개묘년 신수를 알아보았습니다. 경술일주 분들 올 한 해 근면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안정적인 나의 금전적인 성취와 결과를 만드시는 그런 긍정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힘내시고 화이팅 하세요. 자, 이렇게 경금일간의 2023년 개묘년 신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금일간 분들 올 한 해 본인이 해왔던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뭔가 금전적인 성취라든지 결과를 볼 수 있는 길한 한 해가 되기 때문에 이 한 해 잘 활용하셔서 원하시는 일, 계획하셨던 일 모두 다 성취하시는 그런 긍정의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경금일간의 2023년 개묘년 신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